그럼 저희 두 번째 예스얼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라이벌 대결. 이번에 두 번째는 본부장님 어떤 섹터를 오늘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요. 네. 오늘 아침만 해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힘이 빠진 원전을 네.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원전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네. 우리기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잠시 뒤에 예스얼노를 해볼 테고요. 일단은 이 원전 섹터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우리 또 포인트만 착 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원전주들은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한 12월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렇죠? 네.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었고 체코분들이 오시고 나서 내년 1분기, 2분기쯤 되면 이제는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많이 기대가 컸었던 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현 정부가 좀 많이 밀었었던 두 가지의 산업, 대표적으로 원전, 그리고 이제 대한고래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면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조정의 폭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결국 해외 외교와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럼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조금은 더 지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불안정한 투심이 작용이 되면서 원전주들의 조정이 가장 좀 크게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결국 이제 원전주들이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만 원전을 원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앞선 전선주 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지금 글로벌의 중심은 AI와 데이터 센터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지금 전력을 어디서 생산을 할 건데 그게 또 이제 원전주로 엮이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지금 다 대형 원전보다는 뭐 소형 원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어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한 두 가지 또 예술도 종목이 네. 있잖아요. 종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술로 네. 어떤 평가를 내주셨는지 라이벌 대결입니다. 한번 본부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노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스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기술은 노네요. 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가? 우리 기술이 좋은가? 여기에 이제 답을 명확하게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원전의 포인트는 뭐냐면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쪽인가요? 소형 원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형 원전에 더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술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네. 드리자면은 사실 그 정부적인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들려오는 수주 소식들은 오늘도 그렇고 대형 그렇죠. 원전 쪽이잖아요. 네. 소형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소형 원전 쪽으로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실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SMR 시장에서 그렇게 도드라진 기술력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다고 네.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대형 원전을 했던 기업들이 소형 원전은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혹은 이제 원전주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1, 2년 만에 재개가 된 게 아니라 거의 15년 만에 해외 수주가 지금 재개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어떤 산업에 다시 한번 또 외형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네. 고르고 와 주신 그 이유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쟁력들 이야기 좀 나눠보면서요. 네. 한번 주가적인 방향성들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원전이 왜 필요하냐? 앞서서도 계속 강조드립니다. 필요합니다. 네. AI와 데이터 센터 이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전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전기 어떻게 생산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때도 전기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와닿진 않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의 전력이 필요하길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와닿진 않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지금 본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 안에
두산 계열사가 있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하는 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체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프랑스보다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첫 번째 가격, 그리고 두 번째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였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글로벌 원전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을 받을 수 있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수원에서 신규 건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모델링 수주. 이 리모델링 수주는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수주에 대한 결과값까지 받았기 때문에 한수원과 한전 KPS가 받으면 이걸 시공을 어디서 하게 되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는 곧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또 호재 뉴스로 저는 보여줄 수가 있어서요. 원전주들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원전이 필요하다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본부장님, 네. 그 대형 소형 모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형만 하고 있다, 소형만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대형만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자꾸 소형 이야기하면 소외받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나는 지금 소형밖에 못 하는데 대형에 대한 수주가 얘기가 나오면 네. 또 소외를 받을 수밖에 그쵸. 없기 때문에 네. 양쪽 다 밸런스 있게 지금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라고 의견을 주셨던 우리 기술은 어떤 이유에서 노일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찬물을 끼얹고 싶어서 이런 그런 이야기를 건 드리는 아니죠? 것은 네. 아니고요. 만약에 고민이 되시면 어차피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트를 보시면 그 기업이 그 기업입니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 기술에 대한 그렇네요.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로 교체해서 똑같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DCS라 그래서 분산 제어 시스템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동안에 뭐 신한울 고리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원전은 뭐죠? SMR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했었던 대형 원전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측기들이 그러면 소형 원전에는 안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 이 SMR 쪽에 우리 기술이 도드라지게 어떤 성과를 낸 것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발 단계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술도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또 하나. 시가총액 차이가 좀 제법 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혹은 체코에서 자 한국의 A라는 기업에 전화를 해서 다음 달까지 원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년, 그렇죠. 길면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기간에 없어지는 기업도 많을 거고요. 새롭게 IPO 신청해서 나타나는 기업도 많은 게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기술이 나쁘다라기보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점이 조금은 더 부각될 수 있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봤었을 땐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 기술은 노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같이 가는 섹터 안에 있는 그렇죠. 종목이긴 하지만은 소형 원전, 지금 트렌드이죠, 원전에. 그쪽으로는 조금 더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화되어 있다라고 네. 좀 우리가 소화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산이 전체적으로 일을 잘합니다. 잘하죠. 네, 네. 두산 로보틱스 한 군데를 좀 제외하고 밥캣도 뭐 얼마 전에 그렇죠. 그죠? 네, 전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좀 잘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우주의 기운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두산이 조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스올 노 두 가지 종목군들 체크를 해봤는데, 자, 여기서 좀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원전주가 오늘 또 힘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수주 소식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원전주에 관심 많으셨던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쪽을 발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쪽 섹터에 관한 본부장님 전략 우리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오늘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원전주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뉴스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였거든요. 정말로요. 금액도 네. 굉장히 컸었고 만약 여기에 시장 환경까지만 좀 좋았다면 단숨에 하락하기 전 가격대까지 다들 좀 회복을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쉬운 상황이지만 계속 말씀드리나 원전은 우리나라만의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길게 보셨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의 조정은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워낙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만약 두 번, 세 번에 나눠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5번, 7번. 그러니까 더 나눠 사시는 전략으로 지금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